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연령 상한 등의 국적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성 전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어젯밤 인디애나, 콜로라도, 오하이오 등 8개 주에 걸쳐 52건의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오는 7월 11일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스쿨존의 과속 감시 카메라를 현재보다 5배 이상 증설하는 방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메가밀리언과 파워볼 복권의 잭팟 상금이 7억 4천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복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연령 상한을 25세로 확대하고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사람에게 추가로 국적 이탈 기회를 허용하는 법안 등 국적법 개선안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국적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민정책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일 경우 출생 지역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갖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실질적인 유대가 없는 미국 출생 자녀들에게도 무작위로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되면서 사관학교 입학 불허와 정부 고위직 진출이 가로막히며 혈통주의 국적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자녀라 하더라도 한국에 살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국적법 개선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 시기를 22세 또는 25세로 상향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한국 국적 상실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적 이탈 연령 제한이 25세로 확대되면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한인 2세 자녀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3월 말 국적 이탈 기한을 놓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들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사안을 심사해 한국 국적 포기를 승인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의 수가 감소한 반면 아시안 이민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한 지 5년 이하의 25세에서 64세 서류 미비자 중 학사학위 소지자는 지난 2017년 17%인 280만 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30%인 34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영어 실력을 잘한다로 평가하는 서류 미비자도 지난 2007년 18%에서 2016년 32%로 증가했습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서류 미비 아시아는 54%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멕시코 출신 25%,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22%, 기타 히스패닉은 43%였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서류 미비자들의 영어 실력이 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 것은 이민자 출신 국가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영어 구사가 어렵고 교육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의 수가 지난 10년 동안 감소한 반면 아시안 이민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 중 학사학위 소지자는 2016년 기준 64%로 이는 지난 2007년 53%보다 더 증가한 것입니다. 또 25세 이상 이민자 중 17.2%가 학사, 12.8%가 대학원 이상 학위를 갖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80년에 학사 7%, 대학원 이상 학위 8.7%보다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한편 학사 학위를 가진 멕시코 출신 서류 미비자는 4%였으며 57%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메트로 지역 일대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 이민자 색출에 31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뉴욕시와 업스테이트, 롱아일랜드 지역 일대에서 추방 집행작전을 수행해 인도와 중국, 멕시코계 등 불법 체류자 3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C는 이번 단속은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범법자를 색출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밝히고 체포된 31명 중 26명은 폭행, 매춘, 금융사기, 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이 있으며 29명은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거나 미국에서 과거 추방된 경력이 있는 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31명이 체포된 지역은 브롱스와 브루클린, 나소 카운티, 서포 카운티, 더치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푼남 카운티, 얼스터 카운티, 웨체스터 카운티 등입니다. 한편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2018년 회계연도에 25만 8,085명을 체포 추방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이며 추방된 이들의 90%는 범죄 경력이 있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학생들이 학교의 성전환자에 대한 정책을 바꾸고 신체적인 사생활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성전환자가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펜실베니아주 보이어타운 교육구의 화장실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들의 소송을 기각시켰다고 AP통신과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북동쪽으로 45마일 떨어져 있는 보이어타운의 교육구는 지난 2016-2017 학년도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전국 공립학교에 보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전환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에 따라 욕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적인 기독교 기반의 법률 회사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은 지난해 11월 성전환 학생들과 같은 화장실과 라커룸을 쓰도록 한 것은 사생활 보호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을 대신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앞서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6월 제기한 이들의 소송에 대해 보이어타운 교육구의 결정을 따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중서부에서 220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 인디애나, 콜로라도, 오하이오 등 8개 주에 걸쳐 52건의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하이오주 데이튼 인근 인구 밀집 지역에 어제 자정 무렵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토네이도가 불어닥쳐 주민들이 밤새 공포에 떨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튼 인근 셀리나에서 강력한 토네이도에 차량이 밀려들어 가옥이 부서지면서 홀로 살던 80대 주민 1명이 사망하고 웨스트브루크 빌리지 아파트 단지에 지붕이 날아가는 등 곳곳에서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데이튼 주변에서만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는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이튼 소방국의 니콜라스 호스퍼드 국장은 ABC 방송에 아파트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 전파된 가옥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트로트우드 지역의 주민 수백 명은 인근 교회에 마련된 대피소로 피신했습니다. 전력회사 데이튼 파워앤라이트는 전력 공급 지역에서 6만 4천 가구가 정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디애나주 펜덜튼 등지에서도 가옥 75채가 파손됐으며 전신주 피해가 잇따르면서 수천 가구가 정전됐고 부상자 7명이 보고됐습니다. 지난 주말 오클라호마주에서 토네이도가 모텔과 이동식 가옥을 덮쳐 주민 2명이 사망한 것을 포함해 토네이도 영향권에 든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는 7월 11일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스쿨존에 과속 감시 카메라를 현재보다 5배 이상 증설하는 방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1일부터 뉴욕시 5개 보로 공립학교 인근 도로에 설치된 과속 감시 카메라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는 현재 140개에서 2020년 6월까지 750개로 확대되며 운영 시간도 현재 학교 수업 시간에만 운영됐던 것을 주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립니다. 벌금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제한속도 10마일 이상 초과 시 $50가 부과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올해 매달 40개씩 스쿨존에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며 내년에는 매달 60개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로 시 일원 학생들을 과속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이 예비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민주당 공천을 받은 시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클럽 데이비드 로렌조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에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앤디 민, 마이클 비에트리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로렌조 회장은 비에트리 후보는 전직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타운을 위해 봉사했으며 앤디 민 후보는 크리스 정 시장이 당선된 후 시의원직을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 두 명의 후보가 크리스 정 시장의 시정 운영 계획에 가장 알맞는 후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And why do we choose those two? And the reason why we chose those two is because Mike Vitri's record speaks for itself. It's been a dedicated lifetime of service to the community, to the residents in the borough of Palisade Park. And Andy Min is also a newcomer, but he has proven himself in a short period of time, which he stepped up and filled a vacancy which was on the council.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예비선거는 앤디 민, 마이크 비에트리 후보와 원유봉 우윤구 후보가 두 석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이 시 전역 공원 식소대의 납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퀸즈 베이사이드 커닝햄 파크와 플러싱 키세나 파크를 비롯해 퀸즈 소재 공원 19곳의 식수대에서 기준치의 최고 22배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지난 6일부터 시 전역 3,500여 개의 공원 식수대 납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검사를 마친 448개 식수대에 대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448개 식수대 중 약 4.5%에 해당하는 20개가 연방정부 기준치인 15ppb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다수 이용하는 퀸즈 커닝햄 파크 테니스 코트 식수대는 339.20ppb가 검출돼 기준치보다 22배 이상 높았으며 포레스트 파크 드라이 하버 플레이그라운드 식수대가 296ppb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키세나 파크에서는 두 개 식수대에서 각각 98.40ppb, 78.90ppb가 검출됐으며 크로체론 파크와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 식수대도 17.78ppb와 15.10ppb가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가 검출된 곳은 브롱스, 펠렘베이 파크 오차드 비치 파빌리온 식수대로 760ppb의 납성분이 검출돼 기준치보다 50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 공원국은 납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식수대는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이 중단되며 검사 결과는 주 단위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메가밀리언과 파워볼 복권의 잭팟 상금이 합해서 7억 4천만 달러에 육박해 복권 구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복권국에 따르면 메가밀리언스 복권은 28일 추천분의 잭팟 상금이 4억 1,800만 달러까지 올라갔으며 파워볼 복권도 29일 추천분의 잭팟 상금이 3억 2,500만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은 지난 3월 12일 이후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역대 9번째로 높은 액수입니다. 지난 25일 파워볼 당첨 번호는 1과 2, 39, 43, 66 파워볼 번호 2였습니다. 메가밀리언은 당첨번호 14와 41, 44, 56, 62, 메가넘버 10이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의미의 단어인 웰빙이 한때 유행하면서 생활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른바 웰다잉 문화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남아있는 생애를 뜻깊게 잘 보내고 원하는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리인이 나의 의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캘리포니아 의료관리 사전 지시서에 적힌 첫 번째 내용입니다. 환자가 사고나 불치병으로 위독한 상황에 놓여 치료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의료 결정을 명시해 놓는 서류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웰다잉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정말 정작 병원에 아플 때요. 자기가 선택을 못하니까
좀 건강 상태가 좋고 좋을 때 이거를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자식들한테 가르쳐 줘야 병상에 있을 때 혼돈이 안 오더라고요, 자식들이.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복잡한데 그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차분한 날짜가 있을 때 이런 걸 다 준비를 해두는 것이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전 지시서에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 치료와 장기 기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양력과 하고 싶은 말도 남길 수 있습니다. 현재 한인의 의료관리 사전 지시서 작성률은 5% 미만, 40%에 달하는 타인종에 비해 8배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의들은 출산과 결혼을 준비하듯 죽음 또한 삶의 과정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접수실에서 이거를 보여주세요. 나는 이런 지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의료의 의사라든지 간호사분들이 그 치료할 때 치료 과정에서 그것을 참작을 해가면서 거기에 그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그 치료를 해드리게 됩니다. 사전 의료 지시서는 가족과 충분히 의견을 나눈 뒤 작성해 원본은 개인이 보관하고 가족과 주치의 등에게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학생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아온 USC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이 특히 아시안 여학생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SC 행정부는 틴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신고가 계속 접수되자 의료 전문팀을 고용해 틴들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틴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주로 아시아계 유학생들을 타겟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USC 측은 이를 알고도 틴들을 해고하거나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 측 변호사들은 틴들에게 거액의 퇴직금과 깨끗한 경력을 제안하며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틴들은 현재 모든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대배심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후틀리 유스 카운슬은 지난 25일 미 해외 참전 용사회 2342 구역 소속 해외 참전 전후 회원들과 함께 전몰 용사들의 묘지에 성조기를 헌정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성조기를 묘소마다 꽂으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해외 전장에서 산화한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오는 6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내 공립학교, 지역 수영장, 도서관 등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으로 학생증 등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면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7월 4일에서 8월 12일 사이에는 르네상스 차터스쿨에서만 급식이 제공되고 다른 학교에서는 일시 중단됩니다. 재미 한인 2세 의사협회는 최근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 있는 KCC 한인 동포회관에 자폐증이 있는 자녀들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세미나와 정보 자료 사이트 운영 지원 기금으로 $5,000를 전달했습니다. KCC 한인 동포회관은 이 지원을 바탕으로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한인 동포회관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재미 한인 2세 의사협회와 버겐 카운티 공동 후원으로 두 번째 자폐증 관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Awaken Education과 함께 무료 대학 입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어 세미나는 오는 31일, 영어 세미나는 다음 달 7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장소는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이며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Awaken Education 창립자인 컬럼비아 사범대 출신 페이즐리 강 원장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청소년 스피치 대회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해온 퍼시픽 시티 뱅크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LA 오렌지 카운티, 뉴저지 버겐 카운티와 뉴욕 퀸즈 거주자 가운데 재정 보조가 필요한 2019년 대학 입학 예정자와 현재 대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마감은 6월 1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퍼시픽 시티 뱅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퀸즈 YWCA가 오는 5월 31일 12시부터 5시까지 퀸즈 YWCA 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총 11개의 기관들이 참여해 다양한 건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영상 26도, 밤 최저 기온 62도, 섭씨 영상 17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가끔 맑겠으며 오후에 폭풍을 동반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